예, 오늘은 2022년 12월 26일인데요. 제가 어저께 그, 크리스마스 날이잖아요. 이 크리스마스 날에 이제 우리 진주소시 부서부는 한국사의 기록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부에 적혔다는 이 현문은 우리 조상의 고대형 각골 문자 발음이 이두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앞에서도 강의했지만 먼저 이 진주소시가 그 가지고 있는 이 족보에서 나와 있는 이 부서보 이 고려시대 때 소정이라는 사람이 한자로 적은 글인데요. 이걸 우리 소재전 선생님께서 역주하셨는데, 우리 소재전 선생님이 제가 책을 한 2권을 샀는데 5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두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고맙다는 말씀을 또 이 기회에 드리고요. 우리 또 소유서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쓰여져 있는 현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그때 물어왔는데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최춘태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 고대 음은, 즉 우리가 각골음을 우리가 개음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종성이 없다는 것이 초성, 중성, 종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음 할 때 밑에 음이 바로 이 종성이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이제 바람이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바라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어복기 시대가 참 은나라가 뭐냐면은 BC 1600년에 이제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이때 이제 은나라에서 지금부터 한 3천 몇백 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말이 없었느냐는 것이죠. 그전에도 우리말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삼국사회나 삼국유사에도 바로 이러한 우리가 각걸음을 알아야만이 아는 지명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현문으로 적었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문으로. 그래서 현문은 시대에 따라서 그 지명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글자를 가져와서 그걸 이두라 그러는데요. 그거를 뭐냐면 쓰는 경우에 이제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풍납토성이라 그럴 때 풍토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다른 데 또 풍토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을 붙여 가지고 꼭 풍을 읽어 달라는 의미에서 이두인 뭐냐면 납을 넣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고죽현, 고죽국, 노령현, 노령, 낭랑이 다 그런 시대마다 변화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었던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현문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뭐냐면 각골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 각골음은 계음절로 되어 있고, 그 계음질이 지금 이제 일본에는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발음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리고 우리 이제 소인급 박민호 선생님이 쓴 아주 쉽게 환단 강론이 이 책이 있고요. 이 책도 참고를 해볼 필요성이 있죠. 더불어서 뭐냐면은 우리 박재산 선생님이 썼던 부도지, 예, 부도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환단고기, 예, 환단고기, 이런 책은 이제 우리 상고사를 이해하고 앞으로 우리의 각걸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학문이 이제 정리에 들어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4개로 친필로 썼던 거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진주소시 부서부는 한국사의 기록이다. 이 내용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 기록으로 볼 때 환인의 뿌리 역사는 소복회가 제위에 오른, 소복회는 우리 진주소시의 시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BC 4202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24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고려조의 1320년 진주소시 소정이 기록한 부서부에 기록된 족보에 있다는 것이죠. 그 기록은 현문으로, 한자 기록은
1103년도에 소계령이라는 분이 이 한문으로 이제 서풍보에 적었다는 것이죠. 서풍보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97%의 산스크리트 실담어가 각골 문자 이전에 현문으로 각골 문자 이전에 현문으로 향찰 이두 발음으로 기록하였음이 분명하다. 제가 어제 최춘태 박사님의 강의를 듣기 전에 그 내용을 적기 전에 이 글을 적었는데 제가 확정할 수는 없었지만 제가 이렇게 적은 걸 보면 저도 심미안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97%의 산스크리트 실담어가 각골 문자 이전에 현문으로 향찰 이두 발음으로 기록하였음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중천축구의 범항이 약 2400년 전에 범어를 만들었고 문자를 만들었고 이걸 문법적으로 정리해서는 파틴이죠. 2300년 전 문법으로 최고했음이 문자화되었다 이거죠. 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사이조가 현재 50잔모의 히나카라 와 명나라의 홍무정운 어문서가 36자로서 조선 세종 때 동국정운이 28자가 다 이 실담 50자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한글은 문자가 아니라 발음 기호이죠. 그래서 실담자 자모 28자를 모사한 것이죠. 뺏겨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를 97% 사용하는 조선은 실담을 국어로 하고 한자를 쓰고 한글로 발음을 달아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최태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적었던 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산스크리트는 바로 우리말인데 이 우리 산스크리트를 이제 우리 국어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최춘태 박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각걸음은 우리말 산스크리트를 가지고 그 한자에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문, 향찰, 이두, 녹두문자, 현문, 향찰, 이두, 녹두문자, 각골문자, 한자, 실담자 자모는 모두 우리의 조상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국사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환단국이 부서부를 역사에 편입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또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보의 기록으로만으로는 우리 역사는 2022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2,024년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율곡 이준재 선생님의 상원갑자년으로 계산하면은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1959년이 되는 것인데 제가 6년을 잘못 적어놨네요. 그럼 부서부에 기록된 소복회는 구월리 환인인데 이 구월리 환인은 석제 환인 6대가 구월리 환인인데 김인년 BC 4202년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석제 환인은 1대에서 7대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대에서 7대까지의 사람들이 그 석제 황국을 다스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6대 구월리 환인이 제창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제창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망하고 이제 7대가 이제 다시 또 되고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전 선생님의 역주에 의하면은 이 시베리아, 러시아, 브라티아 공화국 울란우에 부근에서 바이칼 북부로 한자로 번역하면 이 배곡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 배곡, 배곡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이 알다시피 석제 환인은 3301년 기간 동안에 7대 환인으로 이루어져 있고 6대 구월리 환인이 이 배곡에서 세웠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국문명학술에서도 밝혔듯이 구월리는 산스크리트로 구월리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다, 거을리다, 불과 관계되는 환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6대 석제 환인 조를 개창한 것이다 이거죠. 6대 석제 환인 조를 개창했다는 것이죠. 사망오제 태어복희 황제호는 염제신농씨를 이제 사망이라 그러고
이제 방구 한인에서는 우리가 천황씨, 인왕씨, 지향씨를 우리가 사망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제를 뭐냐면 태어복기, 황제헌은, 염제신농씨, 그 다음에 소금천씨, 이렇게 제육고양씨, 그 다음에 그 요순, 우 이렇게 이제를 포함해서 이제 하는 이 다 모두 그 동이족이죠. 여기서 이 풍씨, 희씨, 강씨, 김씨가 나왔고 기타 한국의 모든 성씨가 여기서 분파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오늘 석제환인 보살환국이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구원리 환인, 7대 환인의 역사임을 밝혀준다. 한국사의 역사에 천축 환인 때에 방구 환인의 시대가 율곤 이중재 선생님의 상운 갑잔년으로 보면 계산하면 2019년, 그러니까 3년 전으로 계산하면 1956년이고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1959년이 되겠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있었던 걸로 적었는데요. 상원갑자년 지금 현재 2022년 기준으로 1959년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9221년을 빼면은 이제 1735년이 이제 이 방구 한인의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이때 삼신사상이 나왔으니 천시, 지시, 인시다. 이후에 불을 잘 다루는 소시가 나왔음이 분명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 빙하기 12,000년 전에는 어디에 살았는가? 전 세계에 퍼져 살았지만 특히 17,000년 전에 최대 빙하기 비령기 때 산스크리트로 판철 나서는 강력 파미르 마고성에 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동서남북에 살고 있었던 시족들이 산스크리트로 재조합되었다. 이때를 인류의 문명의 부흥기라 볼 수가 있고 특히 천문학자, 역법, 자연농법이 역법에 의한 농경기술이 발달되었으며 마지막 빙하기 이후에 전 세계가 수로를 이용한 농경이 시작된 것은 이들의 기술 문명이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이죠. 서쪽에는 수밀국, 밀류, 수메르국이라고 하죠. 동쪽에는 요하 문명, 홍사 문명, 북쪽으로는 흑표 문명, 남쪽에는 인도 문명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인도 문명에 몇 자 적어보자 한다. 인도인의 우리말 산스크리트 사용하는 이는 3%밖에 안 되는데 이 말은 인도가 산스크리트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버머를 사용한 브라흐마 계곡과 네팔, 부탄, 티베트 강령에서만 사용할 것이다. 우리 조상들도 여기서 살았다. 구이족, 구두족이라고 하는데 구원리 환인 6대조에 소복회의 1대손, 9대손까지 구부는 임금씨를 말하는데 우리 결례가 그 후손임을 구환, 구이족과 그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는 부서보 책을 사서 이제 읽어보면 될 것이고요. 우리의 태고사는 17,000년 전에 마구성에 들어갔고 여기서 대해서는 신라 네모랑 때 재상년 박재산 선생님 글을 보아야 할 것이다. 이거 부도지를 말하는 것이죠. 이 부도지, 부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약 5,000년을 천축강령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천척구로 나중 불리워졌는데 그 강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환국의 강력이다. 동서 이말리, 남북 오말리는 천축강력에 살았던 약 5,00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이다 이거죠. 이를 일명 이제 장담문화라고 하고 티베트 중심의 이거 그 수도가 산스크리트 카이라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이 토속 종교는 뭐냐 이거죠. 이게 티베트로 말하면 변규가 되는데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봉규가 되는 것이죠. 산스크리트로 말하면 보디사트바가 되는데 한자 발음으로 보면 보리살타가 되는 이 보살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상도 말로 본디 태어난 생명이라는 본디 태어난 생명대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000년 전에는 어디에서 정체성을 전에는 그러면 어디에서 정체했는가 이거죠. 빙하기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지중해 평원과 서해 대평원, 황해 이걸 청구지역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라틴어 어원이 되고 산스크리트가 동서원이 된 것이다 이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의 97%를 쓰고 있는 우리 민족이 환민족의 적손이고 마손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무문화를 하고 이때 제일 높았던 산이 지금의 제주도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서해 대평은 청구 그 강력에서 최고 성지가 된다는 것이죠. 성지가. 여기가 바로 북방의 소도와 같다 이죠. 그래서 이 극락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산모사상인데 제주도에 대문이 없고 거지가 없고 그 대문이 없는 거지가 없고 대문이 없고 또 뭐가 없지? 대문이 없고 예. 이거를 바로 이제 우리가 토템 사상이라 하는데 토템 사상인데 이 지하대장군 대장군 그 지하여장군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말이요. 제사 문화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이 문화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요하 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요하 문명에 바탕을 두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우리의 그 고대 어민 각구름에 반영이 되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골장 김도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